80년대, 9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홍콩 영화는 아주 특별한 기억입니다. 홍콩식 느와르, 홍콩식 무협, 강시 등으로 대표되는 홍콩식 호러, 예스마담으로 대표되는 여성 격투 액션물, 그 외에 다양한 B급 영화들에 이르기까지 당시 홍콩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빼놓고 비디오 대여점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영웅본색 시리즈, 동방불패, 소호강호, 성룡과 이연걸의 영화들, 얼마나 좋아했으면 어렸을 때 이소룡이 나오는 당산대형, 맹룡과강 같은 영화를 빌려봤던 기억도 납니다. 이소룡은 명백히 제 세대가 아닌데도 말이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주로 이해하기 쉬운 무협 영화들이 좋았죠. 아니면 플롯이 간단한 느와르 영화라든지. 생각해보면 아직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 비디오 대여점이나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의 영화들은 미국 영화가 아니면 대부분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콩은 제게는 여전히 90년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90년대 초반 비디오 테이프로 보았던 그 특유의 느낌, 축축한 인상의 화면에서는 연신 홍콩의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보다도 홍콩 영화를 많이 보던 그 시절. 장국영은 그 시절에도 너무나 화려한 스타였죠. 제가 자주 본 영화는 영웅본색이나 천녀유혼이었고 당시 너무 어려서 연지구나 패왕별이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냥 장국영 출연작이라는 말만 듣고 빌려서 볼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연걸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 중에서 이연걸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특히 소년들은. 장국영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장국영이라는 엄청난 스타가 호텔 24층에서 투신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창 영화를 많이 보던 시절, 저처럼 장국영 출연 영화를 비디오방에 가서 다시 섭렵하려고 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는 어린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재능을 갖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그의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영화가 바로 아비정전이었죠. 장국영은 80년대부터 활동한 배우이지만 저에게는 90년대 초반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는 20세기와의 이별로, 90년대와의 완전한 결별로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나가버린 세대와의 영원한 이별령. 1993년, 2003년, 2013년. 이상하게도 1993년은 훨씬 멀게 느껴집니다. 2003년부터는 그래도 지금의 시대와 연결되는,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데 1993년은 완전히 단절된 인상입니다. 아예 다른 세상인 것처럼. 지금껏 채널을 운영하면서 장국영이라는 배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왕가희 감독에 대해서는 해피투게더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장국영이라는 배우에 초점을 맞춰 아비정전을 살펴보려 합니다. 추억의 배우 그리고 불멸이 된 배우 장국영의 영화 아비정전 리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구하기 쉬워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비디오로 보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빨간색으로 적힌 비디오 테이프로 봤었는데 추억 이야기는 이쯤하죠.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아비정전의 아비는 바람둥이 남자입니다. 그는 축구 경기장에 매표소에서 일하는 수리진을 매일 찾아가 그녀에게 작업을 겁니다. 축구 경기장, 왕가희 감독의 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자 스포츠입니다. 타락천사에서도 언뜻 스쳐가는 축구 경기장. 그렇다는 건 타락천사의 시점에서도 수리진이 그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왕가희 감독이 만들고자 했었던 아비정전 2에서 나올
이야기였을까요? 그리고 해피투게더에서도 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가희 감독의 세계는 듬성듬성 연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왕가희 이야기는 적게 할 겁니다. 수리진을 찾아온 아비는 이런 말을 하죠. 你今晚發夢會見到我， 수리진은 그런 아비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한 방 먹이려고 하는데 我尋晚冇發夢見到你喎。梗你都冇瞓， 만약 이런 대사를 현실에서 했다면 무사람들에게 어디서 그런 헛수작을 부리냐며 욕을 먹었을 것 같은 느끼하기 짝이 없는 대사입니다. 하지만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그렇듯 그리고 장구경이 그렇듯 보다 보면 설득됩니다. 왕가희 감독의 영화는 비주얼이 서사를 부축하고 장구경은 영화 자체의 개연성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된다 싶은데도 장구경의 저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든 납득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睇下我嘅表，點解睇住你表啫？ 1分鐘啦。 아비와 수리지는 그렇게 1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수리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1분을 선물 받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리지는 그 1분에 갇히고 맙니다. 1분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시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카메라는 자주 시계를 비추고 영화에서는 간혹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도적으로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라는 건 이 영화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수리진과 아비는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눈다. 왕가희 감독은 장구경이 지닌 위험한 매력을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정전의 아비와 해피투게더의 보영이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운 매력일 겁니다. 아비를 바라보는 수리진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아비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태롭고 불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리진은 그 불안함에 기꺼이 자신을 던집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의 매력에 사랑을 느끼는 수리진은 그 스스로도 안정을 찾으려 하는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를 보며 그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모습에서 나의 일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죠. 그는 곧 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람은 엇갈립니다. 수리진은 사촌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我表姐就嚟結婚啦。係咩？同我講嘅， 급기야는 직설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你會唔會同我結婚啊？唔會。 그러나 아비에게는 구속도 사랑도 거추장스러울 뿐 상처 입은 수리진은 떠나고 아비는 이번에는 댄서인 루루를 만납니다. 귀걸이로 그녀를 꼬시지만 아비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루루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는 차에다 놓고 그냥 내려버리죠. 비가 오는 날 여자를 집까지 데려와 놓고는 알아서 하라면서 내려버리는 남자. 루루는 뭐가 좋은지 자신에게 큰 흥미도 없어 보이는 아비를 따라 집까지 들어가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죠. 루루와 수리진의 차이는 적극성에 있습니다. 루루는 어떻게든 아비를 곁에 두려고 노력하고 수리진은 그런 아비에게 따지러 오죠. 짐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수리진은 짐을 챙겨주는 아비에게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묻습니다. 做咩就我啫？你就得我一時，唔就得我一世。你同人一齊唔開心，你究竟有冇中意過我啊？呢世人都唔知仲會中意幾多女人，你到最後我亦都唔知道邊位先係我最中意。 그리고 그 대화를 문 뒤에서 듣고 있는 루루의 뒷모습. 아비로서는 이게 솔직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비가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쾌락, 즐거움, 아니 더 솔직해져야 한다면 아비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자를 만나고 사랑을 연료로 삼아 외로움을 녹이는 불을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면 다른 장작을 찾아가죠. 아비에게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랑이 뭔지는 모른다는 말. 그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파괴적이기도 하고 자기 소모적이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억할 마음도 없는 아비. 그런 아비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는 루루. 사랑이 끝나고 루루가 떠나고 혼자가 된 아비는 거울 앞에서 만보춤을 춥니다. 이 춤은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비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지만 카메라는 관조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과 그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는 그렇게 베란다로 나가고 문틈 사이로 아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틈을 넘어서 보이는 아비의 모습은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장면은 아비정전 최고의 명장면으로 무수히 많은 패러디를 거쳤고 무수히 많은 광고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스타일리시한 것은 왕가희 감독의 비주얼, 촬영의 특별함도 있지만 방점이 찍히는 건 이 장면이 지닌 서사적인 의미입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아비와 수리진의 관계를 그리고 루루와의 관계를 봤습니다.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루루가 떠나고 아비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다리가 없는 새에 대한 내레이션이죠. 다리가 없는 새는 계속 날기만 하고 한 번 내려왔을 때가 마지막이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된 아비는 거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일련의 흐름이 관객에게는 오싹할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가 되어서 남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그의 불안함이, 그리고 다리가 없는 새로 살아가는 그의 고단한 인생과 슬픈 운명이 동시에 비추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비정전의 모든 이야기는 이 춤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바로 앞장면에서는 아비의 친구가 루루에게 관심을 보이며 하는 일이 뭐냐고 묻자 루루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루루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 춤을 춥니다. 카메라는 마치 아비의 친구의 시선에서 그 춤을 보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어필합니다. 하지만 아비의 춤은 전혀 다른 시점이죠. 앞의 춤과 대비되기에 아비의 춤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리 새로울 건 없습니다. 아비정전은 명작이고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이 성립된 기념비적인 작품이지만 그의 스타일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화양연화나 혹은 중경삼림에 비하면 이야기의 구조로서의 완성도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충격적인 엔딩 장면은 더하고요. 어쨌든 수리지는 경관을 잠시 만나지만 여전히 아비를 잊지 못하고 루루는 끝까지 아비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비가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만 정작 루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돈을 건네는 아비의 친구 앞에서도 아비를 잊지는 못합니다. 아비는 일종의 병이면서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저는 수리진과 루루가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대는 마치 병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흔들림에, 상대의 외로움에 사랑하게 되는 병. 잊을 수 없게 되는 병.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게 되는 병. 아비는 버림받은 사람이죠. 친엄마를 찾아가지만 친엄마는 아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아비도, 루루도, 수리진도, 그리고 홍콩도. 그리고 우리는 재미없게도 또 지정학적 의미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장국영이고 그는 홍콩의 영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시계를 말했죠. 저는 그 부분에서 늘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와 수리지는 같은 1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완벽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비는 1분이라는 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서 봉인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손목시계의 초침을, 그게 60번 돌아가는 것을 함께 가만히 바라보는 경험이 어디 쉽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인 경험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시간은 흐르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단단한 바위처럼 기억에 박히기도 하는 법입니다. 왜 시간일까요? 아비는 영화의 막바지에는 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表都冇埋，而家幾多點？ 시계가 없다는 것은 아비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비는 최후의 순간에 보게 될 풍경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아비는 다리가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를 반박당하거나 조롱하는 말도 듣죠. 자기를 새에 비유한다면서,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말이라면서 혐오하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아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내레이션이 나오죠. 以前以為有種雀仔一開始飛就會飛到死嗰日先至落地，其實佢邊度都冇去過。小雀仔一開始就已經死咗。 다리가 없는 새는 처음부터 죽었다. 그리고 아비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죠. 이 영화는 지독한 허무주의와 낭만으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왕가희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비정전이 허무한 것은 이 영화가 지닌 시간의 의미, 예정된 세계 때문입니다. 예정론, 예언, 묵시록, 이런 것들은 허무주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 큰 부담과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별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 모두와도 이별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언제인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언제를 안다면, 즉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몇 년, 몇 월, 몇 시에 정확히 헤어진다는 것이 정해진 상태라면, 혹은 우리의 삶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겁니다. 마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막연한 두려움, 그 흔들림, 졸업이라든지 특정한 날을 앞두고 있을 때의 혼란스러움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홍콩이 그랬습니다. 1997년이 오면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그 예정된 시간이 홍콩으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허무하게 변한 겁니다. 지금의 이 모든 자유가, 지금의 이 모든 번화가, 사랑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아비처럼 소모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997년이 오면 그 다음은 미지수니까. 지금 누리는 것들도 빨리 소모해버려야 합니다. 마치 중경삼림의 통조림처럼 시간을 한정하고 물건도 한정하죠. 정해진 남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홍콩의 운명이고 그게 아비정전의 허무함의 정체입니다. 극도의 허무함. 물론 90년대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아니 전 세계가 세기말 분위기에 휩쓸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의 만화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도 세기말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홍콩의 허무와 불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세기말의 혼란스러움이 막연한 두려움이라면 홍콩이 느낀 혼란스러움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없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잠시 날개를 쉴 수 있지만 영원히 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체력이 다하는 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죽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정된 추락, 예정된 몰락 앞에서 잠깐의 비행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마치 다리가 없는 새처럼 홍콩은 날아올랐고 예정된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장구경이라는 배우 역시 다리가 없는 새처럼 살았습니다. 아비라는 이름의 의미도 다리가 없는 새를 말합니다. 장구경이 처음 추락하던 날 우리는 홍콩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장구경은 불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홍콩 영화에 대한 추억 그 자체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홍콩 영화의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장구경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의 추억은 특별합니다. 홍콩 시장은 사라졌고 홍콩 영화는 없어졌고 홍콩 스타는 더는 새롭게 등장하지도 탄생하지도 않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홍콩의 봄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 저 잔인하고 폭압적인 그리고 야만적인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일국 양제 무효화 시도에 저항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결국 홍콩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은 중국에 집어삼켜졌고 홍콩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스타들과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홍콩 스타들로 양분되었던 흐름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홍콩은 그리고 홍콩의 영화와 90년대의 그 분위기는 옛날 영화 속에만 있습니다. 장구경이 세상을 떠난 그 일은 어쩌면 홍콩 영화의 마지막을 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구경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도 이제는 외국인인 우리들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구경은 영원한 홍콩 무비스타로 불멸의 자리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아비처럼 비틀거리면서 살았고 추락했으며 수리진에게 시간을 봉인하듯 자신의 시간도 봉인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영화 속에서 살며 사라진 홍콩의 추억을 우리에게 되살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비정전에서 그는 말하죠. 내 꿈을 꿀 거라고, 내 생각에 한숨도 잠을 못 잤을 거라고. 그런가 봅니다. 홍콩의 소식이 들려오고 가슴이 아파질 때마다 장구경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면, 그리고 그가 보여준 영원한 1분처럼 그의 영화와 그가 빛나던 시간들도 영원한 1분처럼 한정적인 것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삶이 아니라 삶이 영화 그 자체였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가 떠나고 홍콩은 그렇게 예정된 수순을 밟아갑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유로운 홍콩, 낭만, 예술, 아니 홍콩 영화 그 자체였던 사람, 장구경을 추모하며 이 리뷰를 바칩니다. 편안하길,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유롭기를. I am inevitable. Time to die. We're talking about somebody's life here. Ironically, this is not far from the truth.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어차피 대중들은 개들지. You complete me. 이제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말이지. I just wanted you to know there'll be a piece of me in me always.